안녕하세요. 방구수 월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율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장이 많이 안 좋을 때더라도 저가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존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도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온 방법이고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저만의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뭐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댓글 부분은 그 영상을 다 보고 오늘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한 다음 매도를 하겠죠. 이거는 장기 투자, 뭐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다 해당을 하죠. 스캘핑 빼고는 다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산을 해서 어, 투자를 한다. 이게 왜 돼야 되냐면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종목을 가져가진 않겠죠. 물론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 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신 분들도 충분히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드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방법을 쓰더라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는 아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는 아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다. 하나의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다. 주식에 100%는 없죠.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지금 1년 보자. 1년하고 지금 4개월째, 4개월입니까? 10개월 동안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제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 1년 수익률이 한 3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못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해봤자 수익 내시기는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뭐, 일종의 삼각수렴을, 이런 식으로 주식이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한 파동 만들고 뭐 내려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온 자리에서 뭐 파동형으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아니면 신고가를 계속 터치를 해주다가 한번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저가에서 매집을 해서 돌파를 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뭐 이런 두 번째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앞에 이제 양봉이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굴파기를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올리는 방법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직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있고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데, 이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매집이 들어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홀딩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방법. 물론 이런 방법은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잘만 잡으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영업이익률, 뭐 실적이 좋다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10%대 상승을 했고 현대두산인프라가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오죠. 근데 시총도 1조 정도 되니까 뭐 근데 ROE도 높고 영업이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PS도 아마 7,000원대 형성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고 매집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흘러내린다면은 충분히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예.
수익률을 높이면은 이게 한 20%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000원 초반대니까, 거의 뭐 한 20% 되겠죠? 대충. 홀딩 하면은 뭐 이제 막 40%, 30%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EM 플러스죠. 최근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린 게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자, 주가를 한번 상승시키고, 수급 계속 들어와 있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고, 여기서 돌파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돌파 매매를 했고, 저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번 했었고, 매수를 했었고, 매도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이제 매수를 해서 돌파 매매할 때 가지고 가다가, 홀딩을 했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 시도를 했고, 한 6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자, 뭐,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한 200 몇십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뭐, 47만 5천 원 수익이 났으니, 그쵸? 47만 5천 원 수익이 났으니, 확대를 좀 해보면은, 47만 5천 원. 자, 당일날 이제 마이너스 8%까지 빠지는 거 보고, 일단 매도를 했고, 좀 더 빠질 것 같아서 오늘 더 빠졌죠, 그래서. 뭐, 220만 원 들어갔나? 뭐,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한 300만 원까지 찍었다가, 30% 수익이 났다가, 뭐, 또 한 10% 빠져서 20%에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4,060원에 들어갔죠. 4,055원인가 4,05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장부가는 이렇게 10원인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4,915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나오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매수가, 매도가 이런 거니까. 뭐, 이인플러스는 다시 매수를 할 거고요. 지금 위치는 뭐, 약간 좋지 않은 위치라서 매도를 했고, 매도하고 나니까 이제 빠지죠. 어, 어쨌든 뭐, 한 번 더 투자를 할 건데, 이인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다 해서 6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어, 뭐,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도 하는 거죠. 돌파 매매도 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전에 법칙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매집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시사항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증시는 안 좋아질 거라고 작년 6월, 7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저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계속해서. 자,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1월 달 들어서 추천드린 종목은 이 12월에서 1월까지는 이제 그 뭐 카메라, 전장 장비,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추천을 드렸고 나무가가 이때 한 100% 갔던 것 같아요. 이렌텍도 그렇고. 자, 그 다음 1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덕정자도 계속 상승을 해줬죠. 예, 100% 수익을 냈었고. 예, 중간중간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간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휴마시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마시스가 100% 상승을 해줬죠. 오늘 휴마시스를 예로 들 거고, 그리고 좀 좋게 보는 종목도 몇 가지,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빠지더라도, 혹은 오르더라도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동형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6월 달에도 상승을 할 거라고 했었고, 자, 이제 7월 달부터 상승을 했었고, 이때 추천드린 거는 랩지노믹스였습니다. 랩지노믹스도 94%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고 했었고,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서 아마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앞에 지지 라인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 큰 하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락이 나올 거라고 했었고, 아마 지켜주더라도 이 부분이라든지, 뭐, 그럴 건데, 이제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온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깬다면 큰 하락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파동형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반 동안 다 맞춰왔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이번에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이거를 뚫어주지 않을까, 뚫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여전히 내년까지는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종합 지수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물론 주가가 종합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반대로 오르는 관련주들도 있죠. 방산주가 종합 지수 떨어질 때 현대로템이나 이제 하나요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었어요. 어.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세 분출하고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산주도. 첫 번째는 증시를 이해를 하고 그 지수를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지 쌍바닥이 났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2300포인트에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올 거고 만약에 뭐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큰 수익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저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단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분 중에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싼 가격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니까 저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내년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내년 여름이 지나면서 주가가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장기 투자가 요가 아니고 자 이제 스윙주죠. 결국 한 달짜리를 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파동을 이해를 하라. 종합주가지수의 파동을 이해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뭐 오늘은 뭐 나스닥이 내렸다, 뭐 미국 증시가 좋니 안 좋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큰 파동만 이해를 하고 매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집에.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다만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등을 안 해주고 여기서 박스권에 머물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락을 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건데 아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이 많이 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증시에서도 수익률 못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래 여기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저는 매집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냥 존버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이제 이때 들어오신 동학개미 분들보다 수익을 아마 저는 많이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부분은 물론 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도 단기로 뭐 300%, 400% 정도 수익을 낸 종목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단기로 아니 이제 제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는 고점 부분부터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갈론만 가는 거예요. 갈론만. 이때는 다 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원래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와줬고, 물론 플러스 더 된 종목들도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내릴 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마 내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HTS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앞에 장대 양봉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쓰는 기법은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 있어야 된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지금 저기 뭐냐 합치면은 요약을 하면 분산해서 사고 주가 지수의 파동을 이해하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장대 양봉이 필요하답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버킷 스튜디오를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버킷 스튜디오처럼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필요하죠. 그 있죠. 6월 달에 제가 이거 버킷 스튜디오 추천드린 가격대가 1,700원이었을 겁니다. 1,600원인가? 네, 1,600원대. 완전 바닥에서 추천을 드린 거죠. 이때. 하고 이게 이제 120% 올랐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1,000만 주가 넘어요, 이거 아마. 자, 1,600만, 거래량 5,000만이죠.
5천만 거래량에 거래 대금이 1600억입니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지금 터진 거죠. 바닥에서 터졌고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데 6월 7월 달 보시면은 6월에서 7월 달 보시면은 자 6월에서 7월 달 보시면은 같이 하락을 하죠. 증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버키 스튜디오도 보면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나서 같이 빠집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빠졌을 때 앞에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다. 자 장대 양봉 필요하다. 최소 1000만 주, 1000만 주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면서 증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야 된다. 안 좋아지기 시작해야 하고 같이 빠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자 빠지는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개인 그래 월트야 닌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야 되냐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또 저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쉽게 생각하면은 비슷한 차트를 가져가는 종목 중에 예를 들면 실리콘투도 제가 최근에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는데 어저께 상한가에 갔죠. 네, 이거를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습니다. 분봉상 15분봉을 볼게요. 15분봉. 자, 여러분 15분봉을 보셔야 합니다. 자, 15분봉에서 그럼 어디서 투자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자, 15분봉에서 여기 보시면은 240분봉선이 있어요. 240분봉선이 아마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게 막 11선 정도 될 겁니다. 11선 정도. 이 분봉선 하단에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봉선이 다 내려왔을 때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걸 이제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목균형표를 쳐도 구름대가 여기는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파란색이죠, 여러분. 다 파란색. 보이시죠? 상승 전환을 하는 자리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는 게 보이시죠? 예,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일 때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한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이게 투자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엑시트를 하고 나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 파란 구름대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이죠. 자, 일목균형표라고 이게 터치를 하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울 때는 그냥 다 삭제하면 됩니다. 다 삭제를 하시고 기준선 삭제, 전원선 삭제. 이렇게 보시면은 또 간단하죠.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240 분봉선이 두 번 터치를 할 때 이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터치를 처음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터치를 하면서 내려와서 두 번째 터치하는 자리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자 자세히 보면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죠. 예,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죠. 터치하고.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을 터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240분봉선을 두 번 터치하는지 한 번, 두 번, 두 번, 뭐 이게 이제 세 번, 여기 네 번째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크게 보면은 한 번, 두 번이죠. 그럼 여기서 투자하는 게 맞겠죠.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쌍바닥. 예, 여기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올라서 이게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자 보시면은 시노펙스 FST도 쌍바닥이 지금 나왔죠. 오늘 이제 4%대까지 좋은 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실리콘2를 보시면 자 볼게요.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 첫 번째 바닥이 나왔죠.
첫 번째 바닥이 나왔고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다시 반등 주면서 바닥이 또 나왔죠. 쌍바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짝꿍댕이죠.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고 모든 종목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제가 100%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무조건 100%는 없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빼는 성격이 있는 종목이에요. 미래나노텍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이게 쌍바닥이 나온 자리였는데 쌍바닥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뺍니다. 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뺀다고요. 빼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죠. 여기도 보면은 뭐 쌍바닥이 나왔죠. 위파 나왔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뭐 나쁘진 않은 수익이지만 길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또 빼고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쌍바닥을 믿을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투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를 실리콘2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앞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거래 대금 많이 터졌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좀 성격이 다르죠. 권리락이 나온 애니까. 무상증자를 뭐 5대1인가? 3대1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7대1인가? 했죠. 7대1입니까? 이 정도면. 했고,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빠졌겠죠. 그냥. 이게 쌍바닥 만들고 뭐 이렇게 상승했을 건데, 실리콘2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좀 가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가하게 떨어진 그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스토캐스트 슬로우라든지 RSI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지만 매수를 했는데도 또 떨어졌죠. 이거를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실 분들은 이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죠. 여기서 어차피 팔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성향이 나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돼. 제가 매일매일 수익을 내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240 분봉선을 두 번을 터치해야 되는 이유는 쌍바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저는 24%에서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휴마시스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휴마시스를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마 이날이었을 겁니다. 이날이었고요. 이날입니다. 이날이었고요. 이날은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방법이 합쳐진 거긴 한데 여기가 사실 이제 도시 보합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빨간색 위에서 음봉이 보합으로 나왔죠 지금 도지가 나왔잖아요. 도지 종가는 1%지만 위로 2% 밑으로 이제 저가 마이너스 294% 해가지고 고가 4%에서 어쨌든 시가가 2%였기 때문에 거의 뭐 도지 보합이 나왔는데 제가 이날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휴마시스가 그 다음날 캡 상승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죠. 그 다음날 상한가에 갔어요. 29.82% 상한가에 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여기까지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내고 나왔어요. 휴마시스로 언제 제가 매수를 했냐면은 9월 27일 날 1차 매수가 들어갔고 2차 매수가 들어간 건 이날입니다. 10월 11일 날. 자, 9월 11일 날 종가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종가 매수가 들어갔냐면은 상승장악형 캔들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러면은 상승장악형 캔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주가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왜 다르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가 슈팅을 해줬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1파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한번 큰 상승을 하고 여러 번의 파동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기 전에 슈팅이 한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승장학금 캔들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자리다. 여기서 이제 상승장학금 캔들이 나오면서 1차 매수, 장종가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이 화살표가 나온 자리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엄청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축하 좀 해주십시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는 이제 한 뭉텅이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앞에 이제 큰 거래 대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거래 대금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보면은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은 증시는 계속 안 좋아졌죠. 증시는 계속 안 좋은데 좋아도 떨어지고 안 좋아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7월, 8월, 9월, 10월. 같이 계속 떨어지면서 저는 이제 휴마시스를 왜 관심 있게 봤냐면은 일단 유불이 많다는 거. 자금이 이렇게 몰릴 거다. 안전한 쪽으로. 왜냐면 이제 대기업들도 그 뭐 이제 M&A를 좀 철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IPO를 또 통해서 신규 상장을 노리던 뭐 대기업 계열사들이 뭐 철회를 하고 하는 자리에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유보율이 많은 돈이 많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 쪽으로 결국에는 몰릴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딱 봤을 때 보면은 휴마시스가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 넘게 상승을 했죠. 거의 뭐 이제 11,000원짜리가 24,000원, 23,000원까지 올랐으니 100% 넘는 상승이 단기간에 보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여기서 사고 하면 시간이 근데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예를 좀 보여드렸고 어 잠시만요. 위메이드가 오늘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사가 있네요. 한번 보고 갈게요. 위메이드 올해 3분기 영업손실 280억, 위믹스 신작으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는 말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든 말든 중요하잖아요. 영업손실이 280억이 발생을 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그러면 오늘 저는 보진 않았지만 뭐 주가가 뭐 급등을 했더라도 하락을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미 하락을 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락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마 상승 반등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위메이드 반등을 해주고 저런 기세를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졌겠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이것도 휴마시스와 마찬가지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삼각 수렴을 크게 한번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11%까지 갔다가 떨어졌네요. 10%에서 마감.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위메이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2만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만원대에서 게임주들 딱 두 개 추천드린 게 큰 게임 회사들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위메이드를 이때 추천드렸죠, 제가. 게임주 중에 제가 뭐라 추천드렸냐면 2만원 할 때, 사실 지금 괜찮은 게 없다. 지금 대형사들 중에서, 그 게임주들 중에서 좀 볼만한 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는데, 그나마 위메이드가 그 실적이 좋고,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아마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텐베거를 갔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 아마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했는데 이제 100% 넘게 상승을 해줬죠. 제가 카카오 게임즈 5만원대, 4만원, 5만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10만원 돌파를 했었죠. 뭐 텐베거 간 종목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바이오니아도 여기서 추천드렸죠. 바이오니아. 여기 이제 외국인 거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이 자리였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70%인가 80%에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뭐 9만원, 10만원까지 갔으니 거의 막 700% 올랐다 봐야죠. 700% 맞습니까? 500%인가? 아니 700% 맞죠? 한 이 정도 15,000원, 16,000원, 15,000원에서 추천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우연히 좀 본 건데, 안에 내용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력의 수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차트상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해 가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줬죠,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뭐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쌍바닥이 있다는 게 보이죠? 도지가 계속 바닥에서 나오잖아요, 도지가. 얘도 지금 쌍바닥 나오고 급등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도지, 쌍바닥 나온 다음에 도지 계속 보이죠? 도지, 보아. 주가 급등할 가능성 높아요, 바이오니아.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5분 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터치를, 단기 터치를 이렇게 두 번 해주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15분 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하단 자리에 있고, RSI도 그렇게 뭐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등세 짧게 먹고 나올 가능성도 높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개 합치면은, 23,000원에 사서 27,000원에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뭐 좀 더 존버를 한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면서 여기 단기 고점이 보이죠? 3만원 선. 아마 29,000원 선, 9,000원 선에서 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23,000원에 사서 29,000원에도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조금만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지지를 해줬잖아요. 예. 큰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거는 지금 거래 대금이 1290억이에요. 높은 거래 대금이죠. 예. 이거 거래량은 작죠. 어, 거래량은 왜 작을까? 거래량은 작은데 거래 대금은 높단 말이에요. 어쨌든 1290억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높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최근 보면은 바이오니아 수급도 이건 그냥 제 계획이 없었던 건데 보니까는 단기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 하락하는 자리에 쌍바닥이 나왔는데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나려고 하죠.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 뭐 맞고 떨어지겠지만 기간 순매수량도 뭐 나쁘지 않고 활발하죠. 계속 여기는 보면 거의 뭐 매도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단 말이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노펙스를 보시면은 부합을 합니다. 시노펙스를 보시면은 자 거래 대금이 여기 있죠. 큰 게. 자 2,100억이에요. 2,100억이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보시면은 15분 봉으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도 지금 매수 적기죠. 매수 적기로 보이고 일목균형표를 보면 자 파란 구름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시노펙스 수익 내고 나온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급등했을 때 매도했고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샀고 구라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여기서 샀고요. 쌍바닥 나왔거든요. 쌍바닥 단기 급등이 나서 이게 19%까지 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19%에서 매도를 했죠. 19% 맞고 내려온 자리에서 매도를 했죠. 19%, 19.96%까지 20%까지 갔다가 내려온 자리에서 매도를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잘 안 가요. 장이 좋을 때는 가는데 19%까지 올랐다. 근데 하락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은 안 갑니다. 예, 이거는 상승장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서는 가능한 거고, 하락하는 증시, 파동이 하락을 한다. 그런 장세에서는 이게 이렇게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물량 소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에 쌍바닥이 나왔죠.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죠, 또. 화살표는,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분봉을 봤을 때, 15분봉은 다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죠. 전체적인 수렴이죠. 자, 음봉 구름대 계속 나오고 한번 상승을 시켰다가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전환. 하락 전환. 하락을 상승을 시키기 위한 하락을 브레이크를 열기 위한 전환이 한번 나온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빨리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져갔으면은 최근에 만약에 이런 19% 20%가 나왔으면은 홀딩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 저항 여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락을 급격하게 시켰다가 이렇게 상승세 나오면은 다 매도하고 나갈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매도하고 나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조정받는 자리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도 구름대가 파란색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별로. 어,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은 15분봉에서 봤을 때는 부합을 하죠. 자, 240분봉선에서 한번 상승세를 나와줬고요. 2차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떨어졌죠. 올라간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떨어졌지만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목표가는 3,200원 정도 봅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예. 계속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가진 않죠. 예. 가끔씩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템베거가 나는 건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못 드십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지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하락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탈출 시도를 하는 게 보이죠. 반등세가 나오면 3,200원 선, 3,200원 선. 그래서 뭐 많이 간다면은 3,5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정말 많죠. 이제 이번에 개발한 그 필름 뭡니까 그 이제 포토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예. 인터넷이 너무 느린 관계로 그거 아시죠? 그 생각이 안 나네요. 필름이죠. 포토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개발했고 이제 수소 이제 전동화 차량이 들어가는 멤브레인 그 이제 금속 촉매에 들어가는 그거 상하포론테크가 개발한 거 뭐더라? 그 필터죠. 어쨌든 좋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노펙스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뺀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뺄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뺄 수도 있죠. 지금 느립니다. 제가 블리자드사에서 뭐 좀 다운받고 있는데 게임을 잘 안 되네요. 느려요. 여기까지 뺄 수도 있죠. 근데 어 그렇지만 기술력을 봤을 때 그리고 RO율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 단기로 이렇게 제가 먹고 나오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혹시 떨어지면 이건 장기로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장기로. 자,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가 지수의 파동 이해를 해야 되고 장대 양봉이 필요하고요. 최소 1,000만 주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면 좋다. 근데 아까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거래가 됐는데 거래량이 작은 거 보면은 유통 물량이 작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15분봉을 보셔야 한다는 거는 15분봉에서 그 쌍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 240분봉선을 터치해주는 자리에서 이게 다 부합이 됐을 때 버킷 스튜디오, 랩지노믹스 같은 모습이 나온다. 휴마시스 같은 모습이 나온다. 소니드, 소니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소니드도 이 자리에서 쌍바닥 나왔고 주가가 40% 정도 갔습니다. 30% 정도 갔죠. 30%. 지금도 보면 지금은 사실 뭐 투자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최근 라닉스 저번에 한번 추천드린 건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쌍바닥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큰 게 있고 이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고 쌍바닥이 나왔었고 지지를 해주고 안 꺾이는 거를 보면서 들어갔고요. 단기 16%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아닌가? 16%까지 갔던 게 있는데 16% 갔던 게 뭐더라? 나닉스가 아니군요. 뭐 다른 게 있었어요. 같이 추천드렸던 걔도 16%갈 때 털고 나왔는데 제가 수익을 내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높죠. 거래 대금이
560억이에요. 그쵸? 600만 거래량이고 어쨌든 작지 않은 거래량인데 주가를 하락시킬 때는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6월에서 7월달 보시면은 자 6월에서 7월달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자리죠. 근데 쌍바닥이 나오고 지지하는 자리에서 힘 좋은 애들은 날아가는데 얘는 좀 힘이 약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고 이때 또 기억나는 게 한일단조 수익을 또 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같이. 어쨌든 그렇게 갖고 만약에 홀딩을 했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뭐 좀 더 매집을 하셨다면 더 큰 금액을 가져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그 갭 상승이 나와줘야 좋은 그림인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라닉스는 저는 좋은 기업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기업이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하락 파동형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짧게 수렴을 시키면서 어, 짧게 수렴을 시키면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증시를 보면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동안 시세를 못 받고 조정을 계속 받았던 라닉스 앞에 거래 대금이며 뭐 수급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예. 자, 레몬 같은 경우에도 어,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이 자리에서 맞고 무너졌네요. 맞고 무너졌고 제가 레몬 언급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아마 이 자리였지 않았나? 여기서 레몬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예, 이제 그 바닥을 지지해 주는 거를 보면 바닥 지지해 주는 거를 보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바닥 지지를 해준다면은. 근데 이제 바닥 지지를 못했죠. 한 번 더 빼버렸죠. 근데 이 9월, 10월 보시면은 증시를 보셔야 되겠죠. 9월달, 10월달 하락을 하는 시기죠. 하락을 하는 시기. 그래서 지지를 못 해주고 밀린 거예요. 밀리고 나서 앞에 사실 이제 차트를 다 만들어 놓고 밀렸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던 거고 20%에서 마감을 했죠. 이게 오전에는 29%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레몬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레몬을 사지는 못했고 이거를 만약에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레몬이 만약에 이 자리였다면은 이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락 증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파동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단기 투자가 좀 적합하죠. 스윙주가 적합하죠. 스윙주가. 왜 스윙주가 적합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건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날 오를지 안 오를지 그냥 이런 포인트 존들이 있죠. 이런 포인트 존. 이런 자리에서 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매수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리에서 다 부합을 한다면 매수를 하고 오르면 파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면서 한 400% 정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난 것 같아요. 자, 그래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분산해서 사고 주가 지수의 파동 이해하고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최소 1000만 주는 취소를 할게. 그냥 높은 거래 대금이 나와줘야 되고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 더 좋고요. 증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 하고 같이 빠져야 한다. 이게 됐을 때 같이 빠지고 쌍바닥이 나야 되는 거는 이제 15분봉선에서 240분봉선을 두 번 터치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자리이면은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달 내로 50% 정도 수익 최소는 뭐 20% 정도 수익 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왔고요. 그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종목에 때려 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뺏어 쓰고 뺏어 쓰면서 뭐 이렇게 그뭐 시간 날 때 뭐 게임도 다운받아서 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바빠서 영상 올리기 힘들어요. 진짜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겨울 그리고 초여름 상당히 바쁩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거 EM 플러스를 제일 좋게 봅니다. 제일 기대가 많이 되고 이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 제가 분명히 이때도 EM 플러스라는 회사가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죠.
리튬 베이스에 이제 인산 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랑은 좀 틀리죠. 이 각형 배터리가 지금 뭐, 그 중국 쪽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사실 에너지 효율이 좋지는 않죠. 음.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각형 배터리가 배터리 수명이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일단 원가가 좀 싸고 그리고 뭐 효율이 안 좋다고 해도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안전하죠. 대신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리튬이온 베이스 배터리는 그리고 충격도 많이 받고 그 화재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우치형으로 만드는 건데 케이스를 씌우고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 다다닥 붙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거고 각king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대량 생산하기 좀 좋고 물론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폭스바겐이 그래도 음, 세계 2위 아닙니까? 1인가? 그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M 플러스가 뭐 다른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뭐 제2의 금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2의 금량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EM 플러스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앞에 매물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예. 이것도 뭐 간단하게 그냥 뚫어줬죠. 그런 식으로. 예. 뚫어줬고 이것도 뭐 다 매집봉이잖아요. 근데 2021년부터 매집봉이었네 전부 다. 그쵸? 보시면 깔끔하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크게 났을 겁니다. 이거. 자 라인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 기준선을 잡고 기준선 잡을 때도 보면은 그 여기 이거 선 보이시나요? 이거 240 분봉선 241선 보이세요? 241선 밑에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면서 매집봉이 계속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는 눈이 있으면 매집을 하면 됩니다. 저도 보는 눈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건데 이거랑 EM 플러스는 다르죠. 뭐 제2의 금량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요 정도까지는 안 걸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차트가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앞에 매물 때도. 근데 이거 어쨌든 뚫고 갑니다. 뚫고 갈 거고 저는 이제 한 15,000원 정도 봅니다. 1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금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로 뚫고 가졌잖아요. 근데 EM 플러스는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요. 예. 여기서 아마 그 물량 소화 작업이 일어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EM 플러스가 이제 제가 언제쯤 매수를 할 생각이냐면 이 이제 그 21선이 여기 지금 5일선이고 21선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21선 21선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 올라와주는 자리에서 이 21선이 올라와주는 자리에서 어, 만나기 전에 그럼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투자를 들어가겠죠. 만나기 전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수급이 살아있으면 21선 터치하기 전에 올라가요. 대형 호재면은. 근데 EM 플러스 어쨌든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각king 배터리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건 사실 EM 플러스예요. 그래서 근데 왜 매도를 했냐 하면은 대응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거고 대응을 못하면은 밀어넣지 버리면 됩니다. 다른 종목 사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좀잘 연구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한 20분 만에 끝내려 했는데 또 1시간 다 됐네. 아이고. 라운피플 추세 전환이 아니고 라운피플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부합합니다. 라운피플이 오늘 상승을 해주고 무너졌는데 14% 그래. 자,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권리락이 나오고 생각보다 많이 빠진 자리고요.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왔었고, 그리고 자, 15분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5분봉 보면은 터치를 하는 자리가 보면은 한 번 있었죠. 두 번 있었죠. 매수해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라운피플 실적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매집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좀 더 걸립니다. 롱피플 좀 더 걸린다 저는 생각하고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올라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나쁘지 않았어요. 400억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SPG는 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SPG는 한 번 해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지지를 못해주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선이 14,965원이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60일선 있죠. 주봉선 여기 터치하면은 자, 라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터치하면 상승, 터치하면 상승. 예.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거면은 뭐 이렇게 터치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반등 크게 해줄 겁니다. 근데 SPG는 뭐 좋은 회사니까 상승하지 않을까요? 건설주는 지금 맞죠? 안 좋죠. 건설주는 이제 개별주들이 이슈가 있는 애들이 날아가는 거고 지금은 좋지 않다. 왜냐면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분양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분양이 잘 돼야 건설주들도 돈을 버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설주는 좀 더 밀리겠네요. 근데 계룡건설 좀 좋게 보고 있고 서희건설 보고 있고요. 계룡건설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떨어지는데 정신 나갔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좋게 본다는 거는 지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서희건설도 잔잔바리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서희건설도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어, 이 구간이 들어오면은 좀 크게 매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죠. 서희건설의 이 서희는 저 뭐냐, 대표님 따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장녀, 뭐, 자녀, 막내, 세 분이 계신데, 다 여자분이세요. 그 이제 세 분을 합쳐서 뭐 서희라고 해가지고, 서희건설이라고 회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따님들에 대한 사랑이 보이죠. 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일 잘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패스. 근데 이 시멘트는 괜찮죠. 시멘트. 생각해보니까. 시멘트는 좀 괜찮죠.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시멘트 값 오르고. 초록빛 미디어는, 이건 참, 저도 참 막막하네요. 초록빛 미디어. 저도 갖고 있었는데. 초록빛 미디어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해가 안 가네. 뭐, 어쩔 수 없죠. 추가 매수 해야죠, 뭐. 예. 추가 매수를 좀 합시다. 여기서 팔 수 없잖아요.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팔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고. 사실 이게 호재인데 액면 병합을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할 거. 이게 솔직히 저는 여기서 반등하고 크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는 못해도.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도 좀 손실이 좀 큰데 일단은 홀딩 중입니다 저도. 이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서는 좀 더 큰 돈을 투자해서 반등할 때 그 손실 다 복구를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한 거 같죠. 삼부토건 한성기업. 삼부토건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오를 가능성도 있죠. 어, 삼부토건 이거 쌍바닥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일단은 이거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해소를 했는데 맞고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해주는 거를 보고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면은 크게 한번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OBV를 보면은 이제 수급은 세력들의 주체는 좀 살아 있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쌍바닥이 계속해서 나온 상태에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뭐 다 떨어졌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윤석열 관련 중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시를 해주고 쌍바닥 다지면은 그 거래량이 하나 터져주면 좋겠는데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휴먼시스 상갔죠 그래. 어, 나누리님 설명을 하셨네. 그쵸? 맞죠, 맞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2023년부터라고 했고. 왜냐면 2021년도에 제가
2년 동안 매집을 해라고 했으니까 2023년이죠. 여름 정도 되면은 다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조선주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은 나우누리님도 그때 나우누리님 삼성중공업으로 1,000만 원 정도 수익 냈다 안 했나요? 세 달 동안. 어, 그 이제 오른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면서. 음, 그렇죠. 자, 흑자 전환을 왜 하냐면은 이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적자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LNG 전 한 대 파는데 이제 1억 뭐 8,500만 불에 팔았으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제 17만 톤인가? 아무튼 기준 선박 2억 톤인 2억 불에 팔아야 마진이 한 100억 정도 남는데 지금 신조선가가 이제 2억 불이 넘죠. 2억 불이 넘는데 물론 후판 가격도 좀 올라옵니다. 후판 가격은 한 4천억 정도 하죠. 4천억. 4천억.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오누리님 말대로 이제 수주 물량은 다 찼어요. 근데 왜 실적 개선이 잘 안 보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수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헤비테일을 하니까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20%, 한 40% 돈을 받고요. 나중에 이제 그 배를 갖다 줄 때 선주한테 나머지 대금을 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40% 정도 돈 받으면 후판 가격으로 돈 다 나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되다가 보면은 헤비테일에서 스탠다드 테일로 바뀌고 탑 테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금난도 좀 해소가 될 거고 그 시기를 제가 2023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저한테 이제 무상 감자를 했을 때 유상 감자입니까?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자금난 개선이 되면서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없어. 내가 장사가 안 돼갖고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 대출을 받든 뭐 내가 만약에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있으면 야 장사가 좀 되려고 해. 투자 자금 좀 줘봐봐 하면서 내가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옷을 아니면 음식을 뭐 식재료를 건자재를 이런 거를 받아와가지고 물건을 떼와서 그거를 뭐 조립을 하고 해가지고 팔 거 아닙니까? 그거 조선업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 안 되다가 적자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물량이 몰리니까 난 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감자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금이 생기면 이 돈으로 배를 만들겠죠. 일단 회사가 있어야 뭐 배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적자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살아나겠죠. 그럼 기업의 펀더멘털은 올라갈 거고. 그럼 지금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호랑이님. 범한 퓨얼셀, 맞죠. 제가 범한 퓨얼셀도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왔죠. 자, 10% 반등 나왔죠. 자, 이때 10%. 자, 범한 퓨얼셀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반등 나왔죠. 자, 이거 10%, 이거 몇 프로죠, 이거? 자, 이거 종가 2%, 12%. 그 정도 되죠. 반등 나온다 했는데, 나왔어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했어요. 많이 했다. 좋은 밤 되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이런 거 올라가기 전에 살 수 있겠죠. EM 플러스 이런 거. 이거 만약에 각king 배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그러면 이거 15,000원 가야 정상인 거예요. 예. 아무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카킹 배터리가 뭔지, 파우치가 뭔지, 원통령이 뭔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